이번 강의에서는 플라즈마를 구성하는 입자들 사이의 충돌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이전 강의에서 전기장을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했었죠. Macroscopic field, 즉 평균 전기장과 Microscopic field, 즉 요동치는 전기장. 입자들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졌을 때 상당히 크게 변할 수 있는 전기장. 이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충돌 현상은 바로 그 후자에 해당하는 마이크로스코픽 필드에 의한 인터랙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돌 현상 또는 산란이라고도 부르는데 이제 소개될 산란 현상은 아주 많은 물리 현상에 수반됩니다. 엑스레이 산란, 중성자 산란 등.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 우리의 테스트 파티클이 중심부에 있고 그 이외의 파티클을 필드 파티클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필드 파티클은 말 그대로 그냥 주변에 널려 있는 그런 입자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의 테스트 파티클은 중심부에서 정지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필드 입자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테스트 파티클과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필드 파티클이 충돌에 의해서 산란이 되고 있습니다. 산란된 입자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기를 하였어요. 지금부터 분석에서는 테스트 파티클과 필드 파티클 사이의 인터랙션은 한 번에 하나씩만 일어난다고 가정합니다. 이 가정은 무슨 뜻이냐면은 각각의 충돌 이벤트가 독립적이란 뜻이에요. 충돌을 할 때 여러 개의 입자가 그러니까 3개, 4개 이렇게 여러 개의 입자가 수반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가정을 tenuous plasma 가정이라고 해요. tenuous라는 뜻은 우리말로는 희박하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입자가 희박하게 존재해서 또는 별로 밀도가 높지 않아서 입자들 사이의 충돌은 바이너리 충돌, 즉 두 개의 입자들 사이의 인터랙션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뜻입니다. 테스트 파티클 입장에서 보았을 때 필드 파티클이 얼마나 많이 지나가고 있는지를 플럭스라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플럭스, 보통 그리크 문자 감마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단위 면적을 단위 시간당 지나는 입자의 개수예요. 요 바로 아래 식에서 보시면 방금 한 말을 이렇게 수학적으로 정의했습니다. 입자의 개수 델타 n 나누기 단위 시간 델타 t 그리고 단위 면적 델타 a. 그런데 이것은 필드 입자의 밀도 곱하기 필드 입자의 속도, 즉 테스트 파티클과의 상대 속도의 곱과 같아요. 왜 그럴까요? 양변에 단면적 델타 A를 곱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은 단위 시간당 필드 입자들이 수입하는, 즉 통과하는 총 부피가 될 것이고요. 오른쪽은 델타 A를 곱하고 나면은 단면을 지나는 단위 시간당 입자의 개수. 그게 두 개 같을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필드 입자의 플럭스는 필드 입자의 밀도 곱하기 상대 속도 V와 같다. 이것입니다. 플럭스가 뭔지는 알았고요. 이제 우리는 collision, 충돌 이벤트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충돌을 다 동일하게 봐야 될까요? 충돌을 도대체 물리학적으로는 어떻게 정의해야만 할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흔히 겪을 수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창앞 유리에 벌레가 날라와서 팍 부딪혔어요. 안타깝게도 그 벌레는
몸이 터지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자동차 사고라고 부를 수 있나요? 큰 충돌 사고로 부르나요? 그렇지 않죠? 이와 마찬가지로 물리에서도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현상들이 일어날 텐데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을 정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너무 미세한 현상까지도 다 충돌이라 부를 필요 없겠죠. 그리고 충돌을 정확히 정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충돌에 대해서 정량적인 분석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일단 충돌을 정성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어떤 물리적인 상태가 다른 입자들하고의 인터랙션에 의해서 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물리적 상태라는 것은 운동 방향의 변화라든지 또는 이온화 상태의 변화, 아토믹 에너지 상태의 변화, 또는 로테이션 바이브레이션 상태의 변화, 포톤 에너지의 변화 등등 아주 많은 물리적 상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는 하나의 유효 이벤트, effective 이벤트를 아주 많은 마이크로 이벤트의 합으로 그렇게 정의하기도 해요. 사실 이러한 정의를 우리가 사용할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벤트가 정확히 정의되어야만 충돌 단면적, 크로스 섹션을 정량화할 수 있습니다. 콜리전을 정확히 정의하고 나면은 크로스 섹션 또는 충돌 단면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총 유효 단면적, 테스트 파티클의 총 유효 단면적, 어떤 입자들이 보았을 때, 필드 파티클이 보았을 때 테스트 파티클의 어떤 크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것을 면적으로 표현한 것을 크로스 섹션이라고 합니다. 컬리전 프리퀀시도 굉장히 유용한 개념입니다. 그리크 문자 new로 보통 표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단위 시간당 얼마나 많은 충돌이 일어나는지를 나타내는 양이죠. 충돌 사이의 시간 간격 타우로 표기를 하면은 1 나누기 타우가 됩니다. 콜리전 프리퀀시를 충돌율, rate of collision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또 무엇과 같냐면 단위 시간당 충돌 단면적을 지나는 입자의 개수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충돌 단면적을 지나게 되면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위에서 얘기한 크로스 섹션의 정의였잖아요. 충돌 단면적. 그리고 단위 시간당 충돌 단면적 하나를 지나게 되면 충돌이 한 번 일어나는 거니까 바로 이것이 콜리전 프리퀀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요약해서 정의하면 콜리전 프리퀀시 new는 1 over tau, 그것은 충돌 단면적 곱하기 플럭스와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한 말이 이해가 되나요? 왜 콜리전 프리퀀시가 충돌 단면적 시그마 곱하기 플럭스 감마일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건 당연합니다. 충돌 단면적에 비례하겠죠. 그리고 플럭스가 크면 클수록 콜리전 프리퀀시가 높아질 테니 그것과도 비례를 할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 플럭스 감마는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을 통과하는 필드 파티클의 개수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유효 충돌 면적 시그마를 곱하면 크로스 섹션을 곱하면 바로 그것이 충돌 프리퀀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식은 생각해보면 당연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기 바래요. 마지막으로 mean free path. 우리가 앞선 강의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L 하고 서브스크립트로 MFP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이것을 풀어서 얘기하면 충돌 시간 타우 동안에 필드 파티클이 이동하는 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